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보죠. 기본 문제 3번 가서, 기본 문제 3번이에요. 일단 지금 순열 조합에 대한 이해는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이해하셨죠? 조합은 진짜 숫자 조합만 관심 있는 거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순열은 순서가 상관이 있는 배열이고요. 참고로 배열이랑 나열, 수학에서 배열이랑 나열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나열했다 하지 않아요? 배열했다 하죠, 항상. 나열은 순서가 없이 오는 걸 나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수학 2 배우시면 원소 나열법을 배우시게 되고요, 집합에서. 걔네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라고만 얘기하셔야 돼요. 배열이라고만 얘기해야 돼요. 계속 가볼게요. 기본 문제 3번 갑시다. 여덟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8팩토리알. 8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8명 중 3명을 뽑아 8C3 배열한다. 3명을 배열한다. 3팩토리알 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혹은 어차피 3명만 세우는 거잖아요. 8명, 선착순 3명 와다다다다 달려오는 거예요. 8P3이라고 쓸 수도 있죠. 계산해보면 당연히 같아요. 왜냐하면 8C3이라는 녀석 자체가 8, 7, 6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사실은 상관없지롱 하고서 다시 3, 2,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거죠. 너무 당연해요. 근데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3명을 뽑은 다음에 걔네 갖고 배열하는 것과 8명 가지고 여기 누구 올래? 누구 올래? 누구 올래로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 8명 중 N명을 뽑아서 배열할 때 56명이 나왔대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누구 올래? 8명 다요. 그 다음엔 7명이요. 두 자리면 끝났죠. 그래서 자릿수는 2개. 그래서 얘는 8P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순열조합 5남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순열조합 5남매. 순열조합 5남매예요.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누구누구 사이에 적어도 한쪽 끝에 교대로. 이게 순열조합 5남매거든요.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는 생각의 재료들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거는 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가볼게요. 순열조합 5남매. 이웃하여 서는 경우는 주머니를 제작하세요. 주머니. 여기에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을 다 넣은 주머니가 하나 있다 할게요. 그러면 그 주머니랑 남자 3명을 배열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자는 이웃하게 되어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죠. 주머니, 남자, 남자, 남자 라고 배열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주머니는 이미 여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4명이니까 여가 같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웃하게 된다고요. 주머니 자리를 여자 셋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는 하나의 객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바디, 하나의 오브젝트인 거라고요. 그러면 얘를 하나 취급하고 4개로 보니까 총 5개죠. 5개를 배열하는 경우 5팩토리얼 곱하기, 근데 얘네들의 순서는 배열이 됐는데 내부의 순서가 배열이 안 됐죠. 즉 주머니를 잡고 흔드는 경우가 배열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3팩토리얼까지 해주면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주머니를 만든다.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 주머니는 하나의 객체,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시고 주머니 내부에서 섞이는 것까지 반영해야 된다. 2번이 어려워요.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는 이웃 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웁니다. 이웃 해도 좋은 애들을 먼저. 근데 여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이 4명인데 여학생이 3명이니까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남학생을 먼저 배열할게요. 4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남 1, 남 2, 남 3, 남 4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여자가 얘네 사이사이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이사이라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도 포함하셔야 돼요. 누가 남자가 맨 앞에 됐어? 누가 남자가 맨 뒤에 오면 돼요?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리는 총 5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해야 돼요. 선생님, 사람이 3명인데 자리가 5개인데요? 이런 경우는 3P5 이런 건 안 배웠는데요. 그쵸? 이런 걸 이제 관점 전환이라 하거든요. 자,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여자 1번, 너 어디 갈래? 나 5번 자리 갈게. 선택지 5개 중에 하나였죠. 여자 2번, 너 어디 갈래? 나 3번 갈게. 선택지 4개 중에 하나였죠. 여자 3번, 너 어디 갈래? 나 2번 갈게. 선택지 3개 중에 하나였죠. 이거 5P3이죠. 선생님, 아까 5명은 사람을 의미한다면서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자릿수가 이런 거죠. 5명이 있어요. 3자리예요. 그러면 얘네가 일로 들어온다, 그 사람이 남는다가 자연스러운데요. 만약에 자리가 더 많아, 그러면 각 자리에 인격을 부여하고 얘네들의 인격을 지운 다음에 얘네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얘네 인격 지우고, 야, 너 몇 번 자리 갈래? 너 몇 번 사람한테 붙을래? 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 얘네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5P3을 처음 배울 땐 앞에 있는 게 사람이라고 배우지만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무엇을 몇 개에 배열할 것인가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이 전환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건에다가 비유하는 거를 채택을 했지만 간혹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헷갈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지금 4팩 곱하기 5P3이에요. 근데 안 헷갈릴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5자리 중에서 사람이 들어갈 3자리를 뽑아 먼저.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5C3이죠. 그리고 그 3자리에 여자 3명을 배열해.
3팩토리얼이죠. 이러면은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어차피 계산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의 특징이 계산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끊어서 곱했는지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게 수식상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다는 건 여자와 자리 숫자를 바꾼 거고요. 여기가 자리가 되고 여기 사람이 됐잖아요. 여기는 여전히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고 사람을 배열한다고 되니까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우에서 이런 게 빈번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웃하여 서는 경우는 주머니를 만든다.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다. 근데 이때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 앞과 뒤도 자리가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관점 전환을 하든 아니면은 조합을 쓰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유제 10번 한번 해봐요. 유제 10번. 자, 가볼게요. 수성펜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수성펜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수성펜을 하나의 객체로 만든다면 2, 3, 5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6개 6팩토리얼을 걸고 얘를 흔들어요. 3팩토리얼이죠.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720 곱하기 6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성펜은 유성펜끼리, 수성펜은 수성펜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 주머니가 두 개 있을 뿐이에요. 유성펜 주머니, 수성펜 주머니. 그러면 유성펜 주머니 하나, 수성펜 주머니 하나, 나머지 3개, 총 5팩토리얼 120이죠. 곱하기 2팩 2개, 곱하기 수성펜 주머니 흔드는 거 3팩 하면은 120, 6, 2, 720, 1440 넘어갈게요. 3번, 수성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 나머지 이웃해도 되는 애들, 유성펜과 중성펜 3개, 총 5개를 먼저 배열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역삼각형 이렇게 딱 치죠. 그럼 5개가 배열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6개예요. 그럼 이제 자리가 인격을 가지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아, 펜한테 들어가는 거겠네요. 6자리가 펜 어디에 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거니까 6P3이라고 봐도 되고요. 혹은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6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고 그 3개를 중성펜이 배열한다. 3팩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할게요. 5팩이니까 120, 6P3이면 6명, 자릿수는 3개,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20에 6C3 자체가 6 곱하기 5 곱하기 4 자릿수가 3개인 것처럼 했다가 사실 자리는 상관없어서 너희끼리 배열되는 걸로 나눌 거야. 근데 다시 3팩을 곱하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똑같죠. 근데 답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이에 나왔네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나왔죠. 사람매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보시면 S가 지금 스페셜 7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을 때 S가 처음에 P가 나중에 오는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 ECIAL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사이에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박스를 떠올리세요. 박스, 아까는 주머니였죠? 주머니와 박스는 좀 달라요. 박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자리 중에서 S와 P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죠. 이렇게 들어가는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앉혀요. 그럼 박스가 완성되거든요. 첫 번째, 근데 SP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다 반영하셔야 돼요. 첫 번째, SP를 배열합니다. 2팩토리얼. 두 번째, 사이에 올 친구들을 고릅니다. 5개 중에 2명 뽑기. 그 2명을 배열합니다. 2팩토리얼. 그럼 박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얘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봅니다. 남은 3개와 이 오브젝트까지 4팩토리얼로 돌립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이건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로 계산할 거고요.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4가 돼서 사라지면서 22, 40 곱하기 24가 나오니까 96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뭐 사이에는 박스를 제작하실 거고요. 자,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래요. 한쪽 끝 자음. 자음은 일단 개수부터 세보죠. 자음의 개수는, 모음의 개수가 A, E, I, O, U 5개 중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음은 4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니까 내가 분류할 겁니다. 자자, 자모, 모자, 모모가 있어요. 이 4가지 케이스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나온다라는 건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을 뺀 나머지다. 즉 1, 2, 3번을 의미합니다. 이거 말고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면 전체 빼기 4번을 해도 좋습니다. 전체에서 아닌 것을 빼거나 분류를 해서 더하거나 적어도 한쪽 끝에 라는 문제는 분류를 해서 더하거나 전체에서 아닌 것 빼거나로 계산합니다. 둘 다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의 경우는 자음이 4개죠.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2개를 배열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게 자음 2개, 모음 3개 남았지. 하지만 상관없어. 그냥 5팩토리얼 배열하면 되지, 나머지. 자, 자음 하나, 모음 하나예요. 그러면 자음 하나 뽑고 모음 하나 뽑습니다. 배열할 건 없어요. 자음 자리, 모음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뽑으면 그 자리 계속 가는 거예요. 자동 배열이야. 그리고 5팩토리얼. 여기는 모음이니까 3C1, 4C1, 5팩토리얼 똑같겠죠. 얘는요 3C2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2개를 배열을 하고 5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자 1, 2, 3번 계산 좀 해볼게요. 1번은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20입니다. 쭉쭉 약분되면서 12, 120, 1440이네요. (4C1은) 이거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4개 중에 1개 고르는 거니까 선택지 4개지 그냥 4라고 생각하세요. 몇 C1 하면 그냥 앞에 있는 숫자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120이죠. 그럼 12 곱하기 120이니까 1440이네요. 여기도 1440이고요. 셋 더해서 뭐 4320인가?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얘도 계산해 보자고요. 3C2 그러면 3 곱하기 2 2 곱하기 1 2 곱하기 1 5팩하면 120 6 곱하기 120 720 을 전체 7팩토리알에서 빼도 값은 같습니다. 6팩토리알이 720 7팩토리알이 해봤자 5040쯤 될 것 같거든요. 5040에서 720 빼면 4320 나오는 거 확인되네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나 전체 7팩에서 720개를 빼나 똑같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 뭐가 더 좋아요? 고1 수학에서는 분류 개념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압도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면 이걸로 풀기를 바랍니다. 요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속도가 더 빠른 경우는 많을 거야. 근데 연습할 땐 이것도 한번 해봅니다. 괜찮으시죠? 자, 밑에 유제 14번만 해보죠. 찾아보세요. 눈이 많이 뻑뻑한가 봐요. 인공눈물? 렌즈를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살짝 볼까요? 전체 6명을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여, 남녀, 남남 중에 사실 2번 케이스와 3번 케이스가 같을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대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전체에서 계산을 2번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2번 할 것인가? 전체 값 계산 4번 계산할 것인가? 도이도이죠. 이런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여자가 될 거면 4C2 곱하기 2팩 곱하기 5팩일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 둘 배열한 다음에 가운데가 5팩이 아니라 4팩이군요. 4팩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4, 3, 12, 6 2로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4여서 12 곱하기 2니까 144, 288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여남이면 의미를 살립시다. 4C1 여자 넷 중 하나 뽑고 2C1 남자 둘 중 하나 뽑고 자동 배열 됐으니까 가운데 4팩만 발라주면 4 곱하기 2니까 8 4팩은 24니까 8 곱하기 3이라고 내가 끊어 써주면 64에다가 3을 곱하니까 192가 여기도 192 이렇게 3개를 더해서 394, 672를 만드든 아니면 2명 중에 2명 다 뽑고 그 둘 배열한 다음에 가운데에 4팩을 바르든 그러면 24 곱하기 2, 48 참고로 EC2는 2명을 다 뽑았잖아요. 아까 전에 뭐 7C1이다 그럼 이것은 7이라 그랬죠. 2C 이렇게 7C7 이런 거는 7명 중 7명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 2명이다. 그럼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해봐도 되긴 하거든요.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로 나누게 되니까 똑같죠. 2명 두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곱하기 2 곱하기 24니까 48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서 672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전체 6팩 720에서 48 빼서 672가 나오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이웃하지 않을 때 뭐 사이에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럼 그 다음은 교대로거든요. 이거 연습 문제 2번에 있어요. 연습 문제 2번인데 어렵진 않아요. 연습 문제 2번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5명씩 있는데 일렬로 앉는데요. 그러면 서로 교대로 앉는데요. 남녀 혹은 여남 이렇게 앉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배열될 수 있는 자리 여기 동그라미 X 뭐 이렇게 앉는다는 거잖아요. 뭐야 이렇게 그 동그라미에 남자가 앉았을 때 X에 여자가 앉으면 되잖아요. 그 동그라미에 남자를 앉히는 거 5팩토리알이지. 자리 5개 있으니까 5팩 곱하기 여자 5명이니까 5팩. 여기는 안 어려워요 그렇게. 근데 남자가 동그라미에 앉을지 여자가 동그라미에 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교대로 앉는다라고 했을 때 인원수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한쪽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남자 5에 여자 4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남녀 하고 끝나야죠. 여남 한 다음에 남밖에 안 남았네? 가 되니까요. 그냥 그때는 5팩 곱하기 4팩으로 딱 끝나는 거죠. 이때는 5팩에 곱하기 2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개수 같고 교대가 그러면 5팩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의 재료들을 정리를 해본 그런 시간들입니다. 할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응용을 시켜볼까요? 조금씩. 기본 문제 9번 가죠. 남학생 5에 여학생이 4명입니다. 근데 남 5, 여 4 중에서 남자를 3명, 여자는 2명을 뽑고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한대요. 그러면 5명 중 3명을 뽑는다. 4명 중 2명을 뽑는다. 그 5명을 배열한다 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5, 4, 3을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4 곱하기 3을 두 자리였으니까 사실 순서는 상관없었어요. 5, 4, 3, 2, 1로 하면 2에서 10 나오죠. 6 나오죠. 120이 나오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2인 거니까 7200이겠네요. 자, 근데 남학생 중에 대표 A가 있었나봐요. 여학생 중엔 대표 B가 있었나보죠. 얘네들을 이 3명, 2명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뽑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배열할 건데 이웃하게 배열하래요. 그 조건이 좀 추가됐을 뿐이야. 원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5명 중에서 3명 뽑을 건데 A는 이미 뽑았죠. 그럼 4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죠. 4C2 4명 중에 2명 뽑을 거였는데 B를 이미 뽑았으니까 3명 중에 1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A, B를 주머니에 넣고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보면 전체 5명 중에서 객체가 4개가 됐죠. 그런데 이 주머니를 잡고서 흔들 거죠. 이 흐름을 타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요게 곱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요것도 사실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곱하기가 길어지는 풀이들은 너무 잘게 쪼갠 거야. 그러면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실수로. 근데 경우의 수의 특징, 다른 문제는 실수하면은 안 풀려요. 근데 얘는 답이 나와. 내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답을 쓰고 틀려. 경우의 수가 그래요.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실수를 해도. 아까 전에 360, 420 있잖아. 답이 나와. 그리고 틀려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틀리는 것,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가 이거 이상 안 길어지는 풀이를 보통 만드는 게 좋아요. 실수할 수 있어. 그럼 4, 3, 12, 6 곱하기 3 곱하기 24 곱하기 2 해서 48에 18 88에 54 48에 32 384 48에서 7 4, 6, 863이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 거 해볼 건데요. 21번 한번 해보죠. 21번.
자, 한번 해볼게요. 상황 자체는 이해하셨죠? 1, 2, 3, 4, 5, 6, 7이 있을 때 홀수 2개, 짝수 2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 그 네 자리 자연수인데요. 자, 경우의 수는 특히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다른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 자, 이게 사람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경우의 수를 사고하는데 능하지 않아요. 우리 두뇌가 그래. 우리 편견이 딱 들어가면은 가지수를 확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한번 내가 그럴듯하게 얘기해 볼게요. 홀수는 1, 3, 5, 7 4개 있고요. 짝수는 3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홀수 2개 뽑을 거고요. 짝수 2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홀수가 어찌됐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 2개가 어디든 배열될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배열될 수 있는 거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그리고 짝수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2자리에 들어갈 건데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건 2팩토리얼 하면은 답이 나와야 되죠. 근데 4, 3, 12, 6 2, 3, 2 하면 답이 안 맞죠. 어디가 틀렸죠? 지금 내 스토리에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 홀수가 들어갈 애들 2개 뽑아. 그리고 걔네들 2개 배열해. 그리고 짝수가 된 애들 3개 중에 2개 뽑아. 그리고 걔네들 배열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홀수 2개, 짝수 2개를 일단 다 꺼내 놓고서 4개를 배열해야 하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맞아요.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면 4팩을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짝홀, 짝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2개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짝짝홀이던가. 오케이. 그래서 네네 맞아요. 잘했어요. 지금 보면은 특히 이런 거 할 땐 원래 자기 답이랑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4씩 2, 3씩 2 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4팩 한 다음에 4팩이 뭐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았다고. 2 곱하기 1도 맞았다고. 근데 초반에 홀수 배열할 때 2팩이 잘못됐다고요. 여기서 언더카운팅이 됐어요. 들 셌다고. 우리의 편견이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내가 자리 2개를 강조하니까 그냥 얘네들이 어디든 선택해서 들어가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선택할지 이렇게 선택할지 이렇게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애초에 4개를 다 꺼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풀이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를 모른다고. 경우의 수에서는 자기가 풀다 자기가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몰라요. 자기가 푸는 거야. 그리고 답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는 경험의 영역이기는 해요. 근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볼 수는 없는데 좀 어려웠던 문제나 이 곱하기의 연쇄가 좀 길었던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바라봐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야. 자, 그래서 요거 좀 나왔고요. 기본 문제 11번 한번 가볼까요? 10번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고요. 개념이 어렵지 않아서 11번이 좀 빡세요. 자, 지금 보시면 1번은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2번은 직선의 개수, 3번은 삼각형의 개수거든요. 이거 보시면 우리 선분은 시작점과 끝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뽑기만 하면은 그냥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 왜 이렇게 하니?
5번 점, 6번 점, 7번 점, 8번 점, 9번 점, 10번 점, 11번 점, 12번 점일 때 그냥 아무거나 조합을 두 개만 뽑으면 된다고요. 근데 내가 3, 7 조합을 뽑으나 7, 3 조합을 뽑으나 같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는 하나로 카운팅한다. 그래서 조합인 거예요. 12, C, 2를 하면은 그냥 나오겠죠. 선분계수는. 근데 이번 문제는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래요. 여기서부터 어렵거든요. 봐봐요. 내가 1번, 5번을 뽑아서 직선을 만들면 직선은 무한도형이기 때문에 끝없이 뻗어나가거든요. 그럼 이거나 1번, 9번을 뽑거나 5번, 9번을 뽑거나 다 같은 직선이에요. 이런 거를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단순히 12C2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게 중복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빼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천천히 가볼게요. 개념이 좀 어렵다. 지금 이 주황색 선은 4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선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9번, 10번을 고르든 9번, 11번, 9번, 12번, 10번, 11번, 10번, 12번, 11번, 12번을 고르든 다 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나올 법한 애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빼낼게요. 어떻게? 4C2 여기 4개에서 2개를 뽑아 만든 애들은 일단 다 제거할게.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주황색 직선 다 빠져버려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 이제. 왜냐 4C 이렇게 만든 직선, 이렇게 만든 직선, 이렇게 만든 직선 이거 다 뺐으니까 더 이상 저 주황색 직선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없어진 건 하나, 둘, 3개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보라색도 볼게요. 흰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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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예요. 얘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뽑는 게 다 한 직선이에요. 위험 인자들이야. 일단 다 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죠. 대각선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위험 인자야. 8개의 선분이 위험 인자야. 근데 걔네들은 3점이 한 직선상에 있어. 얘를 다 뺐어요. 다 빼고 나니까 저 보라색 직선이랑 주황색 직선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쟤네들도 직선이긴 하죠. 그러니까 더해줘야지. 몇 개만? 11개는 더해줘야지. 너무 많이 빼냈잖아. 위험하다고 해서 다 빼냈는데 다 한 개는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 한 개만 남겨놓을 방법이 없어요. 조합에서는. 일단 다 빼내고 나머지 다시 더한 겁니다. 그 선생님 이런 주황색 선이랑 보라색 선에서 다 세야 되나요? 네, 다 세야 돼요. 공부 없어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쟤를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로 주면서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를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칸수 계산을 좀 해야 되게 만들고요. 자, 3번 갈게요. 삼각형이죠. 12C3이거든요. 왜요? 1번, 5번, 6번으로 만들든 5번, 1번, 6번으로 만들든 다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됩니다. 주황색 직선에서 3점을 뽑으면 그건 아예 삼각형이 아니죠. 보라색에서 3점을 뽑아도 아예 삼각형이 아니에요.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주황색이 직선이긴 한데 겹쳐질 수 있는 직선이니까 다 빼고 막판에 더했죠. 근데 이렇게 뽑으면 직선 아예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다 빼내면 돼요. 12C3에서 4C3 곱하기 3 3C3 곱하기 8을 다 빼내고 끝인 거죠. 더 더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은 답이 나오고요. 요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 유제 25번 한번 해볼래요?
유제 25번. 난리 났다. 막 색칠하고 막 선 그리고 난리 났다. 자, 같이 가보죠. 봐봐요. 7개 중 3개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3개를 뽑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4, 2, 3만 빼주면 나머지 문제 될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7, 6, 5를 6으로 나눠서 보통 7C3 정도 외우고 있습니다. 35고요. 마이너스 4, 3, 2를 3, 2, 1로 나눠서 35 빼기 4는 3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를요, 나는 이렇게 푸는 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분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위에서 3개 뽑고 아래에서 0개 뽑으면은 삼각형 하나 나오죠. 하나. 이렇게, 이건 이제 분류를 푸는 거야. 위에서 2개 뽑고 아래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3C2.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남잖아요. 그 C도 쓰지 말자. 하나 남으니까 얘는 남기는 경우, 얘 남기는 경우, 얘 남기는 경우 3가지. 그리고 밑에서 얘 고르는 거 4가지. 총 12가지. 하나, 2개 뽑는 거 가능하죠. 여기서 하나 뽑으면 3가지. 여기 4C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6가지. 3, 6, 18. 0, 3은 안 되죠. 그러니까 31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분류는 어떻게 하기 자기 나름이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가죠. 요거의 특징은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습니다. 근데 여기 직선에서 3개를 뽑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게 둘, 셋, 넷, 5개가 있기 때문에 5C, 무슨 소리야? 4C, 3을 5배 해서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 좋겠죠? 이거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한데 요 개념을 5분 남았거든요. 요 개념 전달 안 되는데 5분 만에 15분은 걸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날에 30분만 땡겨오자. 부탁할게요. 10시에서 9시 반인 거 힘든 거 아는데 30분만 땡겨오자. 요거는 해야 돼. 요거 우리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하자. 9시 반까지만. 미안하지만 머리 안 감고 와도 돼. 모자 쓰고 와. 알았지? 광복절이잖아. 무슨 머리를 감아. 태극기나 갖고 와. 알았지? 9시 반까지만 오세요. 9시 반까지. 그래서 경우에서 해줄 테니까 이 부분 좀 하고 행렬만 하고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요. 여러분 숙제 있어요. 근데 숙제 있어. 숙제 있다고. 숙제 있어. 여러분들 숙제 해야 돼. 경우에서 해야 돼. 경우에서 할 거야. 경우에서 할 거고 센으로 할 거야. 센. very 센. 적당히 내줄게요. 네, 센. Where is my sen? 여기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우의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잖아. 난 경우의수가 진짜 재밌던데. 약간 그 세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감각이 와요. 이거 분류 안 하고 이상하게 풀면 틀리게 그 느낌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와요. 여러분들 161페이지까지만요. 161페이지. 154부터 161 홀수번. 154부터 161 홀수번. 9시 반까지만 오시고요. 우리 광복절 오후 넘어가지 말자. 오전에 다 끝내자고. 알았지? 154부터 161 홀수번. 행렬은 해야 돼. 행렬 요거랑 행렬 좀 나갈 거고. 그래서 그날 오면은 지금 그날 12명 오나? 그날 베라 12개만 시켜 먹자. 베라 하나 좀 시켜 먹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나는 정규는 다 끝났습니다. 김경호에게서 생존하신 거 감축드립니다. 고생했어. 4분 남았거든요. 숙제는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가르치기가 애매해서 끝낸 거니까 30분만 일찍 오시고 아니면 쉬고 계셔도 되고 쉬고 계세요. 그래서 지호가 멀리 서서 어떡하냐? 괜찮니? 일찍 일어나서 막 보고 있는 알았지? 계약 일찍했다 생각해요. 하루만 일찍 했다 생각해. 알았지? 이게 경호적 사고. 경호적 사고. 보강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일찍 하는 거야. 근데 단축 수업이야. 오후에 안 끝나. 오전에 끝낼 거야. 얼마나 좋아. 인기스럽죠?